혹시 두드러기로 고생하고 있는 분 계시나요? 외출에 있는 동안 두드러기가 언제 올라올지 몰라서 불안하고 밤만 되면 가려움이 심해져서 밤이 무섭다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환자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원장님, 약을 끊으면 계속 가려워요. 언제까지 이 약을 먹어야 할까요? 거든요. 사실 두드러기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거든요. 오늘은 이 두드러기의 진짜 원인과 함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두드러기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라벌 한의원 정윤석 대표원장입니다. 원장님, 도대체 이 두드러기 왜 생기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이 두드러기가 안 나으니까 환자분들이 원인을 정말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마스트 검사도 하고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마스트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고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에서 여러 음식이 나와도 사실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두드러기 생기기 전까지는 그 음식들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제가 수많은 두드러기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두드러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장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장 점막이 손상되고 독소가 들어오면서 이 몸이 예민해진 거죠. 장 면역력이 무너지는 주된 이유는 스트레스와 나쁜 식습관입니다. 특히 사람,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이나 음식으로 풀다가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간혹 백신이나 코로나 후유증으로 장 면역이 약해져서 생기기도 하고요. 즉, 두드러기는 이 장에 생긴 작은 불씨들이 모여서 산불처럼 점점 커져서 내 피부로 나타나는 반응인 거죠. 원장님, 그러면 이 두드러기도 혹시 종류 같은 게 있어요? 네, 두드러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별 이유 없이 갑자기 올라오는 두드러기, 차가운 곳에서 올라오는 한랭 두드러기, 체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온몸이 따가워지는 콜린성 두드러기 등이 있죠. 이제 그러면 많은 분들이 두드러기 때문에 몇 개월, 몇 년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이 기간 왜 이렇게 긴 건지, 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스트레스와 안 좋은 식습관 때문에 장 면역력이 약해져서 두드러기가 생긴다고. 사실 이 스트레스는 내가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식습관, 생활 습관을 고쳐서 내 장이 튼튼해지는 걸 도와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행동은 바꾸지 않은 채 약만 먹는 거죠. 알레르기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다 보니 음식을 크게 안 가려도 된다는 얘기를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밀가루, 기름진 음식들을 그대로 먹으면서 장 해독을 하기 위한 야채는 많이 먹지도 않고 물도 적당히 마셔줘야 되는데 물 대신 커피를 마시고 심지어 잠까지 늦게 잡니다. 피부가 좋아할 만한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 채 어떻게 두드러기가 빨리 낫겠어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는 가려움을 억제, 염증을 억제하는 약이지만 내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약은 아니거든요. 이 약들은 쉽게 말해서 내 몸속에 난 산불이 피부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막아주는 동안 내 몸이 스스로 그 산불, 염증을 없애는 원리거든요. 문제는 이 산불이 너무 커져버리면 내 몸이 스스로 이 불을 끄지를 못해요. 그래서 약을 끊으면 하루 만에 또 두드러기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약은 어떤 원리로 이 불을 꺼서 두드러기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쉽게 말해 내 몸의 면역력을 올려서 몸이 스스로 이 불, 염증을 끄게 해주는 거죠. 내 몸의 면역력을 끌어올리려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약한 환자분들은 무조건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약재를 넣어주고 대변 같은 경우도 변비도 안 좋지만 너무 물설사를 하는 것도 내 장이 안 좋다는 증거라서 웬만하면 바나나처럼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대부분 가려움 환자분들이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잘 못 자면 어떤 피부도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도 같이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피곤하지 않도록 기운이 많이 나는 약재 역시 듬뿍 넣어드려야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온도입니다. 특히 한랭 두드러기는 피부에 이 열을 식혀주면서도 몸을 데워주는 약재가 들어가야 하고요. 이 체온이 높아졌을 때 엄청 온몸이 따가워지는 콜린성 두드러기는 기본적으로 열이 많기 때문에 시원한 약재를 많이 넣어줘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두드러기도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을 해줘야 내 피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몸을 회복하는 치료를 진행하면 두드러기가 호전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가려움 억제하는 약만 가지고 두드러기를 치료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원장님, 이
지금 알러지 약, 스테로이드 약을 먹거나 주사 맞고 있는 경우에도 이 한약 치료 같이 해도 되는지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그럼요.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면 저는 양약과 한약을 같이 복용을 시킵니다. 한약이 먹자마자 가려움을 억제하는 건 아니니까요. 환자분이 지금 당장 잠을 못 자는데 바로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양약과 한약을 같이 먹으면 효과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알러지 약만으로는 효과를 못 보시다가도 한약을 같이 먹으면서 호전되는 분들이 많아요. 점차 알러지 약 복용 간격도 늘어나서 하루에 2번에서 1번, 그리고 2일에 1번으로 줄이다가 보름 정도 항히스타민제를 안 먹어도 되면 끊으실 수 있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최대한 빨리 끊고 항히스타민제는 좀 천천히 끊는 걸 추천드려요. 스테로이드 연고는 정말 심할 때만 비상용으로 쓰시고 평소에는 제가 드리는 시원한 한방 연고를 발라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원장님, 두드러기가 생기자마자 한의원으로 가야 하는 건가요? 네, 저는 웬만하면 두드러기가 나자마자 한의원으로 가서 치료받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두드러기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며 병원에 가시는 거를 미루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두드러기가 6주 이상 지속되기 전에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고 꼭 얘기를 합니다. 만약 치료를 받았는데도 1, 2주가 지나도 효과가 없다면 다른 한의원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된 두드러기 치료라면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생활 습관까지 고려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저는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저희 한의원이 문진표가 그렇게 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오랜 기간 두드러기로 고생하셨나요? 약을 먹어도 그때만 가라앉아서 내 몸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내원해 주시고 치료해 가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원을 통해 문의 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문의 주세요. 저는 서라벌 한의원 정윤석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